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15일 금요일이에요. 주말이다 보니 마음 한켠이 이렇게 좀 편안하시죠? 그러면 저랑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 시작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 무릇, 범. 자, 이 무릇범은 이 무릇범이 들어가는 걸 일단 보면 평범하다 할 때 평범, 범상하다, 범상치 않다 할 때, 또 예의범절 할 때 이제 써요. 그러면은 이 글자가 자원에서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천지간의 만물을 포괄하는 뜻으로 모두 다 이런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전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됐고 자원풀이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바람을 안고 있는 돛의 모양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글자 자체가 여기에 앞에 이게 수건건을 쓰면은 이렇게 쓰면은 돛범자예요. 돛범인데 자원 설명에서는 요 자체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을 안고 있는 돛의 모양이다. 모양을 그대로 이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전에 보면 무릇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일단 무릇이란 뜻을 보면은 뭐냐면은 대체로 또 뭐 헤아려 생각해 보건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자전에 보면 무릇범이 대표 훈음으로 나왔지만은 다른 뜻이 뭐냐면 모두 다 보통 뭐 이런 뜻으로 나와요. 우리가 평범하다 할 때 보통 사람들 갖다 평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글자 자체에서는 두 가지 뜻이 자원과 자전 설명이 약간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그랬었을 때 또 다른 버전은 또 뭐냐면 이게 이제 책상 귀자잖아요. 등받이 없는 그냥 우리가 왜 식탁같이 이제 이런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피아노자처럼 등받이 없는 의자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거기에 불똥주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불꽃 이게 촛불이 이렇게 있으면 요 불, 이렇게 불이 반짝하는 요 모양을 이제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글자 자체가 뭐냐면 여기엔 지금 속에 있지만 이제 바깥에 원래는 바깥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책상 위에 예를 들어서 불꽃이 이렇게 촛불이 켜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주변이 모두 다 환하다 이제 이런 뜻으로도 나와요. 이 글자 자체에서는. 그래서 지금 자원과 자전 설명을 제가 해드렸고 또 다른 한 가지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자전도 그렇지만은 자원 설명 같은 경우에도 꼭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자원 설명이. 그러니까 이 책과 이 책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원 설명 두 가지하고 자전에 있는 거 한 가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걸 자음순으로 하다 보니까 비읍 부분이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간단한 글자를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쓰면은 점복자예요. 왜 우리가 바깥에 자 쓰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이제 점복자 아니면 뭐 성시박 할 때도 이렇게 이거 이제 점복자인데 이 점복은 말 그대로 이제 점을 칠 때 어디서 점을 쳤냐 왜 우리가 거북이 배딱지나 아니면 등딱지 이런 걸로 이렇게 거북이가 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이렇게 등이 쩍쩍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갈라진 틈에다가 이렇게 술이라는 꿀 같은 걸 부어서 흐르는 방향을 보고 점을 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식량을 빼앗기 위해서 아니면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점을 이제 치고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전쟁에 우리가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그러면은 점을 쳐서 이길 것이다. 승산이 있으면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은 본다 할 때 이 글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거북이 등딱지가 갈라져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점복 그러면 이게 점친다 할 때 점 여기 얼굴에나 손에 있는 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글자 같은 경우에도 왜 우리가 복채 내가 만약에 점을 보러 갔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복채 할 때 복자 이걸 쓰는 거고 성이 복시인 사람도 이걸 써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가늘새. 이 가늘새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세균, 세포, 뭐 세밀하다, 세심하다, 뭐 세부사항 할 때 세부 아주 많이 나와요. 우리에게 익숙해요, 이거는.
그럼 이 뒤에 있는 이거는 우리가 보통 모양은 밭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숫구멍 신. 숫구멍이에요. 숫구멍 머리. 그럼 이 자원 설명이 뭐냐면 이 글자 자체가 그러니까 누에의 머리 모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눈, 코, 입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게 여기 입에서 실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거 봤어요. 누에 입에서 실이 나오는 거를 굉장히 가늘고 투명해요. 이게 불빛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아주 바짝바짝 빛나고 만약에 등 불빛이 만약에 파란색이다 그러면 이 줄이 아마 파랗게 보일 거예요. 그 정도 투명해요. 이 누에 입에서 나오는 실이. 그러면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계속 입에서 막 토해낼 때 겹겹이 겹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흰색 이렇게 자기 집을 지을 때 이렇게 계속 같은 방향으로 지어요. 그러면 계속 겹치다 보면은 실 색깔이 원래는 투명하지만은 하얗게 보여요. 이게 많이 겹치니까. 그래서 여기 가늘새라는 건 뭐냐면 누의 입에서 나온 그 실이 가늘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실사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숫구멍이라는 건 머리에서 입에서 나온 실이 가늘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어렸을 때 하여튼 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명하기가 참 쉬워요. 안 봤으면 이게 어떻게 입에서 실이 나오지? 막 이랬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흔들요. 자, 이 흔들요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요동치다 할 때 요동, 요란하다 할 때 요란, 아니면 요지부동, 꼼짝 안 할 때 요지부동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손수는 이거는 다 아는 거고 뒤에 있는 거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는 이거는 질그릇 요예요. 질그릇 요. 그러면 손으로 질그릇을 이렇게 흔들어 보고 이게 소리 이게 만약에 제가 항아리 산다 그러면 혹시 금이 가진 않았나 하고 두드려 보고 흔들어 보고 그러니까 두드려 봤을 때 약간 둔탁한 소리가 나오면 어딘가에 금이 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흔들어 본다는 거는 이제 혹시라도 이 항아리가 어디에 뭐 금이 갔다든가 아니면 뭐 이가 나갔다든가 하면은 이렇게 흔들었을 때 뭔가 소리가 이게 두드렸을 때도 그러고 튼튼한지 어디에 뭐 금은 가지 않았는지 이제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흔들요는 요 음이 질그릇 요 음을 빌려준 역할도 있지만은 이 자체가 지금 질그릇을 내가 흔들어 본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글자 자체의 설명을 제가 요 뒤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자전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질그릇을 굽는 가마라고 나와요. 우리가 왜 그 질그릇 굽는 데를 가마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질그릇을 굽는 가마라고 얘기가 써 있고 그 글자가 그렇게 내용이 써 있고 그다음에 자원 설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고기를 굽듯이 구운 질그릇이다. 요 자체가 우리가 왜 장군부 이거는 질그릇과 관련된 거 다 나오잖아요. 저 글자가. 그러니까 도자기류 같은 경우는 이 글자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기를 굽듯이 가마터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구운 만들어 이게 우리가 빚은 그런 질그릇을 담아 놓고 그다음에 불을 떼서 막 그 높은 열로다가 이게 그걸 굽잖아요. 질그릇을. 그런 것처럼 고기를 굽듯이 질그릇을 굽는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뭐한다? 흔들어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것을 흔들어 본다. 어디 혹시 뭐 금이 갔거나 하자가 있나 없나?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날은 제가 문장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내일 또 새로운 그 문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